공개 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나요? 뭐 요즘은 어디 보면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데도 있고 그래도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도 아마 아침 시간이 바쁜 건 매한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요. 시리얼에 우유 이런 거 먹기보다는 요거트에 견과류도 좋고요. 그리고 채소류, 샐러드류도 좋고 그다음에 삶은 달걀이나 감자 같은 거 아침에 챙겨 먹으면 기왕 먹을 거 잘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공개 클리닉 식구들 중에 아무래도 고쌤은 좀 아침 챙겨 드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아침을 정말? 안 먹은 지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네. 저는 12시간 다이어트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딱 먹어놓으면 다음 날까지 12시간 동안 공복으로 지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말 제일 많았습니다. 식사하십니까? 아침 식사하십니까? 이런 말. 혹 그 아침밥을 먹으면 참 든든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또 옛날에는 밥 아니면 먹을 게 없으니까 쌀 한 가마 딱 갖다 놓으면 엄마 아버지는 식 돌았으면 쌀이 비어있고 식 돌았으면 쌀이 요새는 뭐 워낙 아침밥을 안 먹으니까 한 가마 갖다 놓으면 1년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유, 그래 생각하니까 오늘도 우리 식구들끼리 흰 쌀밥 하나 넣고 김치 하나 넣고 밥 안 부었으면 좋겠네. 야들아 전화해라 같이 밥 안 먹자. 고기 반찬은 없나요? 없습니다. 아, 고기 반찬 있으면은 좀 숟가락 좀 얹으려고 그랬는데 전 집에서 혼밥 할게요. 네. 혼밥 많이 하시죠? 그쵸. 해야지. 저는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네. 혼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찮아가지고 샌드위치, 김밥 이런 거로 한 끼 때우다 보면은 가끔씩 집밥이 그렇게 생각나요. 네, 혼자 밥 먹다가 또 어쩌다가 친구랑 밥 먹으면 또 입맛이 어쩜 그렇게 도는지 그날따라 더 많이 먹고 빨리 먹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네요. 아, 이게 또 회식하면 떠오르는 게 또 삼겹살, 뭐, 그쵸, 그쵸. 거기다 뭐 소고기, 뭐 곱창, 네. 전골, 거기 소주 들어가는데 네. 이게 먹고 나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위가 열려가지고 더 들어가더라고요. 아,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아침이 속이 더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이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안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뭐 야식이나 특히나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그 폭식 요런 걸로 풀면은 몸에 더 안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예,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김진 정신 차려 이제 폭식 그만해. 예. 근데 참 희한하게 저녁에 밤에 먹는 국물이 참 맛있다? 진짜 왜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어요, 그거? 그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요. 저녁 먹고 야식에 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재미도 물론 있지만요. 그래도 밤에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또 아침에 부은 얼굴 보면 좀 속상할 때도 있죠. 네, 오늘부터는 내 몸 생각해서 야식도 조금 줄여보고 잠자리에도 일찍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은 공개 클리닉 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소화불량. 답답한 마음에 소화제만 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대인의 고질병 소화불량은 위가 보내는 비상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위장질환. 위암인 것 같습니다. 위암인 것 같습니다. 국내 암 발생률 4위인 위암까지 다양한 위장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오복을 챙겨 2023년을 건강하게 네 번째 속이 편해야 장수한다. 위장 질환 예방부터 치료까지 다양한 위장 질환에 대해 속 시원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우리 몸의 오복을 챙겨 2023년 건강하게 보내기 프로젝트 어느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우리의 편안한 속을 위해서 위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셔봅니다. 위장관외과 오성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위에 대해서 진짜 관심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위장관외과 전문의 오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스트레스 받죠. 근데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단 거, 짠 거, 매운 거는 계속 땡기고 자극적인 음식 항상 맛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바쁘다 보니까 사실 점심 시키면 막 10분 만에 뚝딱 먹고 일어나고 패스트푸드 먹고 속이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속이 좋은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2021년도 우리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금 매년 한 480만 명 가량이 위식도 역류 질환과 위염이나 십이장염으로 지금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주변에 보시게 되면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 또는 뭐 사회생활 등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또 바쁘시다 보니까 뭐 아침 식사도 이제 안 하게 되고 끼니를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에 또 이제 폭식을 하게 되고 또 야식까지 이제 드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또 우리가 뭐 맵고 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이제 즐겨 드시게 되거든요.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찾는 이유가 결국에는 뇌에서 이제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제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결국에 되면 불규칙적인 식습관 또 이제 과식, 폭식 이런 부분들이 위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3종 세트가 있어요. 또 이게 뭐 커피나 술, 담배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가 좀 이제 적응하면 되지 않나? 난 참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저랑 소통이 안 되네요. 커피를 10년 넘게 먹었으면 이제 좀 받아들일 커피는 때도 받아들여요. 됐는데 왜 자꾸 역류를 하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옛날 우리 옛날에는 막 진짜 철사를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 사고 이랬거든. 네. 우리 청소하고 이러다가 포탄 단피 같은 거 바로 먹고 소화시키고 이랬었어. 생각이 참 잘 안 돼. 이상하지. 그래서 위궤양 걸린 거 아닙니까? 자, 소화기관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위에서 이제 위가 이제 소화기관일 거고 위염, 뭐 위궤양 뭐 이런 병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럼 또 다른 뭐 어떤 질환들이 위에서는 있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위염이죠. 예, 그러니까 위염이라는 것은 위 점막에 생기는 우리가 염증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위염증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위 점막을 넘어서서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근육층까지 이제 침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층까지 손상이 있을 때 위궤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은 이제 이렇게 염증이 있어서 우리가 위염이 생기고 그게 심해지게 되면은 위에 위궤양이 생기고 또 그 위궤양은 대부분 약물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에 생길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그 우리 질환이 결국에는 암까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암은 우리가 위에서 분비되는 분비선인 선암에서 생기는 우리 분비선에서 생기는 경우가 90%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선암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위 점막과 점막 하층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근육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층 부분의 어떤 그 간질 세포의 유전자 돌연 변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혹들은 좀 희귀한 혹인데 우리가 이제 위장관 기질 종양이라는 혹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또 근육층에서 생길 수 있는 뭐 근육종이라든지 또는 그 췌장 세포가 우리가 이제 그 선천적으로 위장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유 없이 생기는데 그런 이소성 췌장 또는 그 신경 내분비 종양 또는 뭐 섬유종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질환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잠깐 좀 하는 뭐냐. 선암은 뭡니까? 선암이라는 말. 그래서 선이라는 것도 분비선이죠. 그래서 분비선에 생기는 암이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자기 때문에 조금 저는 뭐 오해가 이렇게 있을 수 선후 있는데 관계할 때 아니요. 선자 그래서 암 먼저 전에 생기는 그런 줄 알았네. 분비샘에 생기는 암이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위 건강에 있어서는 저는 위 하면 헬리코박터균 바로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또 CF 좀 보셨구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균인지 사실 헷갈려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세균이에요? 네,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은 이제 헬리코는 우리 나선형이라는 말이고 박터는 이제 세균입니다. 그래서 나선형 모양의 세균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세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우리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병리학자 선생님이신 워렌이라는 분이 위 염증이 있는 조직을 내시경으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다가 이상한 세균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염증 주변에 이제 세균들이 있었는데 이게 분명히 염증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학회에다 이제 발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위염이나 위궤양이 대부분이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산속은 산이 아주 많이 이제 분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강산 환경에서는 어떠한 세균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학회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저 사람이 혹시 미쳤다. 뭐 이렇게 거의 반미치광이 이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직장 동료인 그 내과 의사인 이제 우리 마샬 선생님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같이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균 배양을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헬리코박터균을 배양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 배지에서 균이 이제 자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학회에 이러한 그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중에 이 균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또 발표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가지고 믿지를 않았어요. 네.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항생제로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대부분 의사들에게 이제 이것을 알리게 되는 아,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그 균을 먹어서 증명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박사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균을 마시고 와. 일주일 뒤에 이제 급성 위염과 위궤양 증상을 호소를 하면서 항생제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5년도에 우리가 노벨 의학상을 이제 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그 의술이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헬리코박터균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느껴지는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아프지 이 사람아. 아프다. 당연히 아프겠죠. 그게 얼마나 아픈데. 아픈지 뭐 예를 들면 뭐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헬리코박터균은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없습니까? 예, 그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 위염이나 이런 그 위궤양의 어떤 원인 인자로서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 위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한 20% 정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런 증상들은 그 위염에 준하는 뭐 우리 소화불량이라든지 또는 이 상복부의 어떤 불쾌감, 예, 통증.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니 그 우리 위산이 얼마나 독한데 거기서 살 수 있다면 이 균들도 사실 엄청 독한 놈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염도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오염된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식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입에서 입으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위생에 네.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오염된 그 음식 같은 경우에 뭐 익히지 않은 채소라든지 또는 어패류 또는 그 오래된 집에 어떤 그 상수도관이 오래된 경우에 물을 통해서 이렇게 오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구강 점막이나 치석에도 헬리코박터균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전파가 이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입속에서도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뽀뽀로도 옮을 수 있고 100% 수저를 뽀뽀네. 같이 써도 옮을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들은 특히 이제 정문화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렇게 국이나 찌개 같이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각자 이제 개인 그릇에 네.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이제 장을 찍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을 우리가 이 전파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낮추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연령층에서 재균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부부간의 감염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녀로의 어떤 감염을 전파를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즘에는 이게 결혼 전에 서로 이렇게 이제 헬리코박터가 균이 있는지 검사도 하고 뭐 있었으면은 재균 증명서라도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언니 바로 준비하자. 아까 네. 참 이 위장 질환하면은 뭐 헬리코박터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것들 그리고 암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면 덜컥 겁이 나기 마련이죠. 위염에 걸렸지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계신 분을 저희가 카메라로 만나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제 한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업 관계로 해외에 오래 계시는 바람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암을 좀 뒤늦게 아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나오게 된 게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다 차단이 됐거든요.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올해가 연세가 97인데 어머니 돌볼 겸 이제 나왔는데 그때 조금 그 빈혈로 좀 쓰러지는 내가 쓰러지는 바람에 진단받게 된 거죠.
치장하고 위하고 붙어가지고 수술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그게 없으니까 한 항암 치료 계속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선생님 한번 따라가 보자 그 생각 그 생각 들은 거죠. 와, 암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 수술도 안 된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고야. 예, 다행히 항암제 반응이 워낙 좋았고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수술적으로 절제에 성공했던 겁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좀 어떠세요, 요즘? 뭐 좋습니다. 아, 좋으시고. 예, 식사 잘 하시고요. 네, 식사 잘 하고 뭐 역류 현상 같은 건 없으십니까?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체중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예, 요새 좀 예. 많이 늘었어요. 시기적으로 물론 이제 검사 자체가 외국에 계셔가지고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약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11월 달에 네. 상당히 심하셨죠. 이게 네. 지금 위 보시면은 뭐 전체가 다 침범이 돼 있어요. 전체가 다. 다 막혔네.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암입니다.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보시더라도.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절제가 그때 CT 상에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항암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시경 최근에 하신 거 보시면은 네. 완전히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이렇게 소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아이고 이뻐라. 쭉 이제 속이 이렇게 다 시원하다. 소장이 보이죠. 터널처럼 돼 저 무슨 있습니다. 장미꽃 예. 같다. 아,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위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항상 음식 드실 때 오래 씹고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아무래도 식사하시고 이제 소화가 또 좀 잘 되는 부드러운 거 음식 드셔야겠네요. 위주로 드시는 그렇죠. 게 예, 좋아요. 네, 정말 늦게 발견했지만 정말 치료가 잘 됐다고 보기 하니까 작아지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췌장하고의 어떤 경계가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타이밍을 제가 보고 이제 수술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네. 뭐 이제 판단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위가 다 없어지고 췌장은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지금 깨끗하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아주 경과가 지금 좋으신 상태예요. 예, 앞으로 또 이렇게 또 힘든 케이스를 제가 치료를 하고 나면 저 나름대로 또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예, 예, 저도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이렇게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식이요법도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완치됐다는 소식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뭐 제가 있었겠어요. 그때 뭐 위하고 치장이 붙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수술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요. 큰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조금 이제 제 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중한 것도 알았고, 뭐 가족들이나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몸의 소중함을 좀 알았으니까 건강을 잘 지켜 나가고 조금의 운동 좀 많이 열심히 하고 그 식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조식하면서 이런 거 잘 챙겨 먹으라 그러니까 그거 이제 챙겨 먹고 선생님 말 잘 따르고 믿고 따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조기 위암은 대부분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암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무런 증상이 없고 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왜 암이 생겼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진행이 많이 되어가지고 다른 장기를 침범을 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제 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환자분들도 현재는 물론 이제 최신 항암제라든지 혹은 면역 항암제까지 이제 개발이 돼서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 경과가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사기 위암에서는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20% 미만으로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위 건강을 책임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건강검진 꼭 받아야겠다 싶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위암 암 발생률이 4위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또 내시경 검사 이런 게 워낙 보편화되니까 이런 이유도 좀 있을까요? 네.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위암 발생률이 우리나라에서 남녀 공이 이제 1위였습니다. 1위요? 예. 그러다가 많이 2019년도 떨어졌구나. 통계에서 3위로 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갑상선암, 폐암, 위암. 최근에 이제 2020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대장암에까지 밀려가지고 이제 4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머머머. 예. 그래서 위암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게 짜게 먹는 것 같지만은 그 발병 빈도가 높은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암의 어떤 제일 원인이 이제는 식습관 중에서 짜게 먹는 식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의 어떤 함량이 이제 높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나트륨 함량이 하루에 이제 섭취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3,200mg까지 줄어든 상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정기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암의 어떤 정구병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선종이 이제 발견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미리 이제 내시경 쪽으로 이제 절제를 함으로 인해서 암으로 가는 경우를 이제 막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식단도 이제 좀 싱겁게 됐었고 또 헬리코박터 균에 의해서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균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위암의 정구병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이제 제거가 되니 앞으로는 위암이 점차적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인 것도 있네. 네. 이번에는요, 위장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을 또 하나하나 시원하게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팩트체크 들어가 볼게요. 야, 진짜. 자, 왠지 오늘도 높은 오답률 예상해 봅니다. 오답률? 네. 왜 이랬어요? 자, 내시경 소견상 위험이 발견되면 모두 치료해야 한다. 위험이 발견됐다. 그럼 당연히 염증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근데 왜 문제를 왜 모두 냈어,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요? 참, 쓸데없어라고. 아, 이거 한번 들어보죠, 일단. 자, 자, 하나. 바로 가보죠. 나는 하나, 둘, 셋, 빠밤. 나는 처음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 세모. 그러니까 왜 이제 세모예요? 중요한 것도 있고 꼭 다 잡아치게 되는 것도 있고 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낼 리가 없잖아. 위험이 있으면 손가락에 하나가 종기 하나 생겨도 나사야 되는데 나술 종기가 있고 안 나술 종기가 있나? 이 문제를 낸 거는 위험이 발견됐다. 그러면 다 치료를 해야 되지만 치료를 안 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처음입니다. 위험을 또 달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뭐 먹을래 이러면 나 위험이 있어가지고 매운 건 좀 별로. 근데 또 병원 간다는 소리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위험 패밀리들이 네. 그냥 좀 위험 패밀리? 네, 패밀리들이 몇 있거든요 주변에. 근데 다 그건 뭐 단지 술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술 안 먹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 뭐 식이요법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물약 이렇게 짜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컨트롤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뭐 좀 나중에 좀 더 나빠지면은 치료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진 씨 같은 의견이에요? 자, 제가 이제 작년에 위 내시경을 받은 사람으로서 건강 잘 챙겨. 전문이다. 정말. 전문가. 위험기가 살짝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술 같은 거, 네. 저녁에 야식 같은 거 그냥 좀 자제하셔라. 요런 이야기만 듣고 그냥 왔거든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르게 제가 뭐 약 처방받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정도 끼가 좀 보인다. 조심해라. 요 정도로 이제 경고 정도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X를 근데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 저도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실천을 잘 못했는데. 우리 잘 안 돼요. 우리 그럼 전부 다 우리 오늘 X네. 그죠? 자, 전부 다 X네. 교수님 정답은요? 아이, 무조건 네, X야, 이거. 정답은 X. 전부 다 X네. 위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 네. 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아마 시험 치실 때 이게 직관적으로 아마 모두란 말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틀린 경우가 많죠. 저희가 이게 좀 단련이 됐거든요. 네.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시경 주변에 이제 여러분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 뭐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뭐 만성 위염이라든지 혹은 또 표재성 위염 이런 그 위염이 붙어 있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부분 이제 표재성 위염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적으로 이 만성 위염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위축성 위염으로 될 수 있어요. 만성 위축성 위염.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포가 이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변화 과정이 장상피 화생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의 점막이 얇아지게 되면서 대장 점막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결국 세포가 이상하게 변하는 그 이형성증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형성증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암의 어떤 정구병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위염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 인자가 될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지속된다면 제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갑니다.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자,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암에 걸리지 않는다. 저희 엄마가 항상 이런 말 하시거든요. 차가운 커피 좀 마시지 마라. 기왕 먹을 거면 따뜻한 거 먹어라. 아, 밥 그러니까 먹기 이게- 전에 따뜻한 물 마셔라. 이거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이에요, 따뜻한이에요. 뜨거운이네 저기는. 뜨뜻한 정도로 하겠습니다. 뜨거우면 자 하나 둘 셋 나 X로 가자. 다 X야? 이거는 뭐 거의 다 X시지 그래요? 않을까요? 아니, 네. 왜냐면 맵고 짜고 뜨거운 거 이게 위에 가장 안 좋을 것 같고 뭔가 맞아. 뜨거운 게 들어오면 점막을 좀 괴롭힐 것 같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교수님 생각보다 저희를 과소평가하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은요? 예,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X가 아니라고? 걸린다고? 교수님 뭐예요 이게 정답이?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사실은 식도암에 걸릴 수 있어요. 너무 자주 있으면 잠깐만. 위암이 아니고 식도암. 잠깐만 이거 문제에 속았어요 문제. 예, 이거는 그래서 보통은- 출제자의 의도와 그런 의도. 저희들의 출제자가 잘못된 어떤 겁니다. 의도가 완벽하게 지금 어긋나 버렸습니다. 어떡하면 예. 좋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뜨거운 음식이라고 하면 뜨거운 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제 이 차 문화가 많이 발달. 차를 우리 찹길에서 드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차갑게. 그래서 아주 뜨거운 차를 많이 드시는 우리가 국가, 중국 같은 데는 식도암 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어머, 예. 정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암은 실제적으로 짠 음식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예, 이게 연관성이 제일 많고 실제적으로 또 매운 음식도 위암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맵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이제 아주 막 우리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네.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주 매운 음식이 많습니다. 베트남, 태국. 예,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태국에는 위암의 발병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운 음식과 위암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그 캡사이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저희 모두 집중해 볼게요. 위궤양이 심하면 위암이 될 수 있다. 이건 너무 쉬운 거 이거 같은데? 이게 너무 쉬운 거 위염이 아니에요? 심하면 위궤양이 되고 그러면은 궤양이 심하면 암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래요? 그때 그죠 아니 자, 들어. 나 우리 하나, 둘, 셋. 둘, 셋. 간만에 잘 맞네. 무조건이죠 이거는. 이건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셨어. 근육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위궤양 되면 뭐 약물 어째 해가지고 암이 된다고 막 말씀 다 하신 것도 맞아, 지금 그런 맞아. 식으로. 위염, 위궤양, 위암 딱딱딱 이 그래. 빌드업 아닙니까? 와 이거 교수님 아니 진짜 아차 이거 우리 X면 우리 MC 안 할게. 어차피 MC는 나지만 뭐 아무튼 네 교수님 정답은요? 예,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아니지 아까 원장님 이거 뭐야? 저 정확히 위험 위궤양 이런 말씀하실 때 그래 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심각하다 어떡하지? 오늘 우리를 들었다 그거 말씀하셨는데, 놨다 진짜. 놨다 하시는데 지금 상당히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재밌어 하시구나 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용어 자체의 정의의 네. 문제예요. 예, 이 제일 안쪽 부분이 이제 위점막이고요. 네. 그 아래쪽이 이제 위점막 하층입니다. 네. 그 위점막 하층 위은 사실은 이제 너무 얇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일 바깥쪽이 이제 장막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층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라는 것은 이 위염이 심해져서 이 근육층까지 손상이 있는 그 경우를 육안적으로 내시경을 봤을 때 이제 궤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근데 궤양은 대부분 우리가 양성 궤양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성 궤양은 보통 이제 약물로 이제 치료가 되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악성 궤양이라고 해서 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의 어떤 정부병변에는 궤양이 들어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만성 위축성 위염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 형성증을 거쳐서 결국에는
암세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궤양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아. 예, 암세포가 생겨서 그게 결국에는 심해지게 되면 근육층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궤양이 생기는 겁니다. 예, 순서가 틀린 거죠. 그래서 암이 먼저 생기고 심해졌을 때 궤양이 생기는 거지. 궤양은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예, 근육층까지 손상이 되었을 때. 암이 근데- 심해지면 궤양이라는 증상이 이제 궤양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거군요. 근육층까지 초기에는 잘 침범이 모르다가. 되었을 때 그 모양을 우리가 궤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예. 네, 팩트 체크 오늘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위궤양과 위암과 다르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근데 위암은 보니까 조금 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위를 절제한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요새는 위를 절제한다고 해서 여기에 흉이 남지 않고 복강경으로 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이게 어떤 수술인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그 조기 비암의 빈도가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검진이 이제 활성화되고 한 60-70% 정도가 조기 비암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위암 수술을 할 경우에 이렇게 개복 수술이라고 해서 명치부터 배꼽 위 아래쪽까지 15cm에서 한 20cm 정도 이상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그 배를 이렇게 열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던 경우죠. 예.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조기 비암의 이제 발병도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암이 이제 재발의 빈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통증이나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회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이제 암 수술들은 복강경이라는 그 기구를 이용을 해서 몸에 투관침을 몇 군데 뚫고 이 뱃속에다가 그 공기를 넣어요. 그래서 CO2 가스를 넣고 배를 이제 부풀리게 되는 거죠. 네. 그 텐트처럼. 그래서 그 공간에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위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기존에 그 우리가 개복 수술을 눈으로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위에 공급되는 혈관들이 한 2mm에서 3mm, 제일 큰 혈관 같은 경우에는 한 5mm 정도로 보이게 되지만 우리가 그 카메라를 직접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시야가 5배에서 한 10배 정도는 확대돼 보여요. 그래서 위 주변에 있던 혈관이 제 손가락 굵기만큼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복강경 기구가 워낙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2D 이미지에서 이제 3D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D 이미지라는 것은 결국 이제 평면이죠. 평면이 되다 보면 그 뱃속의 어떤 장기의 어떤 거리감이 깊이나 거리감을 좀 이렇게 정확히 알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3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3D 복강경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면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수술 자국 이런 걸 보이지 않을 테고 정말 그 통증도 좀 뭐 이러는 거하고 째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통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대부분이 이제 체성통입니다. 그러니까 체성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피부 표면이라든지 또는 근육 또는 안쪽 배를 안쪽을 싸고 있는 이제 복막에 분포하는 그때 통증 신경에 연관돼 있는 감각 수용체가 되게 많아요. 그 부분에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뭐 뾰족한 거라든지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찌르게 되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예리하게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내장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통증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장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장 주변에는 통증과 연관되어 있는 감각 그 수용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칼로 자르거나 뭐 이렇게 꼬매거나 이런 경우에는 통증을 잘 느낄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우리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하다 보면은 장이 이렇게 가스를 넣게 되면 쭉 늘어나잖아요. 네. 예, 확장이 될 때 어떤 통증을 둔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염증이 있거나 또는 허혈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제 내장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상처가 적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이게 수술 범위가 좀 작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예 있어요. 안 아프니까. 네, 좀 수술을 좀 작게 한 게 아닌가, 위를 좀 작게 자른 게 아닌가. 아무래도 암이라고 생각하면 예, 예.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그 상처가 커진다고 해서 수술 범위가 커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복강경 수술도 개복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의 범위는 똑같지만 상처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통증을 적게 느끼게 되고 통증을 적게 느끼게 되면 수술 이후에 빨리 걸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회복도 빠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장 운동 속도도 이제 빨라지게 되고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누워 계시게 되면 통증이 심해서 실제적으로 폐렴이라든지 폐합병증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어떤 회복 속도가 빠르고 또 통증을 적게 느끼게 되고 장 운동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개복 수술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대단해. 정말 이렇게 수술 자국도 적고 통증도 적고 이러면은 누구나 복강경 수술 쪽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 혹시나 복강경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도 있나요? 이 암세포가 점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 혈관 주변이라든지 위 주변에 이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일 때는 우리가 복강경으로 수술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임파선, 그러니까 림프절의 전이가 많다든지 위벽 전체를 이제 침범을 한 경우에는 이 암세포가 굉장히 딱딱하고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우리 외과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너무 이제 암이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cm 정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위암이 수술 치료 이외에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뭐 항암 약물 치료로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게요. 작으면? 작으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암의 크기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외과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는 그 우리가 수술적으로 힘든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크기가 이제 아주 작은 보통은 한 2cm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cm보다 작다든지 아니면 암세포가 위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돼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내시경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오려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단지 위 점막에 암세포가 있지 않고 우리가 위 점막 하층부터는 이 혈관이라든지 이제 림프관들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경 쪽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전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그 사이즈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위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 암세포가 이동할 수 있는 그 바깥 부분에 그 특정 부위의 림프절까지 같이 제거를 해줘야만이 그게 이제 암 수술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위암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 그만큼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번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면역 주사 치료로 또 암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계신 분을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생각보다 병원 대기실에 가면 참 사람이 많죠. 평범하게 살던 중 또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직장에서 이제 다들 모여서 워크숍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재밌게 지내고 있다가 그날 조금 과식을 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체하거나 아니면 뭐 장염이나 이런 거겠구나 하고 이제 동네 병원 갔다가 동네 병원의 원장님께서 그 충수염 의심된다 하셔서 좀 큰 병원 가보거라 하셔서 갔더니 와서 보니까 이제 복막전이 이런 건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여기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명장인 줄 알았는데 암이라니, 그것도 젊은 나이에 하늘이 무너졌겠는데요. 선발적인 거는 뭐 계속 더 나빠지진 않는데 좀 걷는 게 좀 불편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 조직이에요. 그래서 대망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지방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음영이 정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지방 색깔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좀 결절 같은 게 하얀 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시경 모양을 보게 되면은 내시경상에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2기 정도 이제 위암으로 보일 때 이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부분이 미벽이고 이 부분에만 그냥 조그맣게 이제 국소적으로 병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CT는 보시게 되면은 아주 이게 만약에 전체가 다 암세포였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심한 상태인데 젊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의학과에서 판독하기로는 이 결핵에 의한 이제 우리 그 복막에 있는 이제 결핵균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런 소견이 보일 수도 있어요. 결절 같은 게. 그래서 복강경으로 그때 이제 일단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고 이제 이렇게 먼저 시험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었고 확인한 결과 모두 암세포로 나와서 위암 4기 환자분이었습니다. 현재 면역 항암 주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우 사기라는 말 들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최근에 찍은 CT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지방 색깔인데 이제 일부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야, 1년 만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럼 이제 치료를 어떻게 들어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위는 절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위하고 다른 장기 침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제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복막에 전이가 있다든지 다른 데 여러 군데에 있게 되면은 위만 절제한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나아지게 되면 그 수술적인 시기를 다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암 차수가 이제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좀 생각도 깊어지고 좀 이렇게 지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예. 힘든 네. 시간이겠지만 긍정적으로 끝까지 잘 안녕하세요.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감기 말고는 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에 가본 적이 잘 없어서 이런 큰 병원도 처음 와보는데 한 달에 이 면역 항암 치료를 하는데 비용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이제 이게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는 좋다라고 이제 조금씩 입증이 되고 있지만 이제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효과가 좋은 환자들이 있다라는 뭐 저 같은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들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서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하면서 우리 같은 우리 제 수술을 보조하는 의사나 이제 간호사 분들한테 암과의 싸우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치 몸속에 어떤 적군이 있는데 제가 그 적군을 이제 이렇게 어떤 복강경 같은 기구라든지 또는 그 에너지 우리 이제 초음파 절삭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할 때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자라고 있는 나쁜 그런 그 우리 암세포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그 외과 의사로서 어떤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어려운 케이스의 환자들, 남들이 절제할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심한 또 위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에 성공을 했을 때 제 나름대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항상 진짜 그 전쟁터에서 가장 앞에서 전방에서 싸우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교수님, 근데 요새는 보실 때 조기에 또 발견율도 높아지고 또 완치율도 좀 좋아지고 수술법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예전보다 그래도 이 전쟁에서 좀 승리하는 확률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위암의 어떤 치료 성적은 우리가 이제 생존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보통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요. 10년 전에 우리 5년 생존율이 한 6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그래도 한 2배 이상은 5년 생존율이 높게 알려져 있어요. 네. 예, 물론 그 이유는 이제 조기 위암의 빈도도 올라가 있는 영향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수술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수술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78%까지 많이 이제 이렇게 향상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완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최신 항암제 또 개발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수술 기법의 어떤 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생존율도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뭐 확률 같은 게 조금 뭐 숫자로 좀 저희가 더 와닿게 좀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1기 위암에서는 우리가 그 5년 생존율이 대부분은 한 90에서 95% 이상. 예, 그래서 네. 조기 발견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2기부터는 이제 재발률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5년 생존율이 한 80에서 한 90% 정도, 네. 그리고 3기 이상이 되게 되면 한 70% 정도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고요. 4기 위암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치료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은 20% 이하로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 앞에 환자분처럼 이제 면역 항암제와 최신 항암제를 이렇게 동시에 사용을 했을 때 지금 5년 그 평균 생존율이 지금 12개월에서 한 14개월 정도 이상으로 조금 더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위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이나 뭐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위암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네. 짜게 먹는 식습관과 이제 짜게 헬리코박터균이라는 먹는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저염식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치나 젓갈 뭐 이런 그 부분들은 조금 적게 드시고 내 또 최애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찌개 같은 거에서는 국을 드실 때는 국물은 좀 적게 아, 또 네네. 이제 장이나 이런 그 양념은 따로 이렇게 들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구나. 또한 그 헬리코박터균의 어떤 감염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 우리 국 같은 거 찌개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 그릇에 이렇게 조금씩 덜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우리가 짜게 먹는 식습관이 길들여져 있으면 이 나트륨을 이제 배설하는 게 결국 칼륨이거든요. 네. 근데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어떤 보통 거죠? 우리가 과일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소에 뭐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을 즐겨 드시게 되면은 우리 나트륨 배설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암도 그리고 또한 그 가장 우리가 이제 암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그 뭐죠? 뭔지 알 것 중요한 사항이 같습니다. 담배죠. 예. 금연. 맞습니다. 금연이겠죠. 우리가 암 예방 금연. 수칙의 네. 첫 번째가 바로 금연입니다. 네. 그래서 간접 흡연도 이제 나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금연하시고 또한 그 우리 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급 발암 물질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사실 뭐 금주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외쳐봐봐요. 절주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교수님도 조금씩 한 잔 하시니까 절주하라고 하시죠. 절주라고 표현하셨죠. 금주가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뭐 금연하고 금주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짜게 안 받고 예. 근데 그렇지. 커피 정도는 거기서는 먹어도 된다. 하나 정도. 맞네. 그 정- 커피는 없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2개 끊으면요. 예, 뭐 너무 이렇게 또 타이트하게 우리 또 절제된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거 자체도 좀 스트레스로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예. 또 스트레스도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식습관 말고도 우리 위장 장애나 위암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수님이 드시는 영양제라든지 예, 그런 어떤 걸 드시는지도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먼저 그 드시는 영양제부터 이야기하고 합시다. 근데 이건 좀 빼고 사실 먼저 개인적으로도 뭘 좀 드시는지 궁금하긴 그거 혹시 하네요. 아, 예, 미를 위해서. 예, 개인적으로 아침 식단은 주로 이제 야채, 과일 항상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비타민 C가 많은 그 우리가 그 과일을 많이 즐겨 먹고 있고요. 당근, 예, 당근 자주 먹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종합 비타민 맞아. 꼭 챙겨 먹고. 종합 좀 예. 위에 그 양배추가 참 좋다고 하던데요. 네, 네. 그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질이 풍부하고 또 비타민 U라는 그 우리 항염증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그 야채지요. 또한 그 뿌리 음식인 그 연근이라든지 연근. 생마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점액질이 풍부해요. 맞아. 그 점액 성분이 풍부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자주 드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좀 비쌉니다. 그렇죠. 생각.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을 통해서 어떤 적절한 이제 체중 관리를 하시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은 나이가 드셨을 때 이제 관절염도 줄어들게 되고 또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소화성 궤양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 사실은 헬리코박터균과 진통소염제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나 술, 담배 이런 거는 위험 요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그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지 실제적으로는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은 헬리코박터균과 진통소염제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근육량을 증가시킨 다음에 골다공증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진통소염제 복용을 줄이게 되면 위장 건강을 또 이렇게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 알겠습니다. 네, 바로 눕는 습관도 안 좋고요. 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운동도 해야겠고 위에 좋다는 것도 조금씩 반찬에 조금 더 늘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퀴즈 맞추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개 클리닉 웰로열 카카오톡 채널 검색해서 저희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퀴즈 우리 다미 씨가 내주시죠. 네, 이것은 우리의 위에 생존하는 유일한 균으로 위암 발병에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만약 이 균이 있다면 치료를 통해 재균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 균은 바로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유산균, 보기 2번 대장균, 보기 3번 헬리코박터균 되겠습니다. 네. 저는 좀 긴 거 선택하면 어떨까? 그렇죠. 저는 영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답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 보니까 대충 급하게 먹었다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주말에는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영양 가득한 식단으로 조금 더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짧은 2월이 어느새 지나갑니다. 2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남은 2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체 오복을 챙겨서 2023년 건강하게 보내기 프로젝트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또 잘 들어야겠죠. 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명과 난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귀 쫑긋 세우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